전 서울에 사는 35살 여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유해지길 원했죠. 창피한 얘기지만 전 행복조차 돈으로 얻을 수 있다 믿었거든요. 그래서 꿈이 뭐냐는 질문에 1초도 안 걸려 부자 되는 거라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건지 물었고 전 불법만 아니면 뭐든 해서 부유해지고 싶다 말했었죠. 그만큼 직업이나 꿈보단 돈이 제겐 중요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어린애가 돈만 밝힌다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제법 있었는데 그건 돈 때문에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할 소리라 여겼어요. 전 그만큼 가난으로 인해 힘겹게 살았거든요. 부모님은 둘 다 초등교육도 못 받아 막노동과 식당 일을 하셨는데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남들에게 천대받았습니다. 전 어린 마음에 그게 제일 괴로웠고 결국 돈만 있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하는 일종의 원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때부터 아르바이트 했어요. 고작 할 수 있는 게 광고지 붙이기지만 어떻게든 벌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게다가 우리 엄마는 타고나게 몸이 약해 병원 신세를 자주 져야 했는데 그 돈 때문에 제때 치료받지 못해 많이 고생하셨답니다. 아빠도 일용일을 하니 벌이가 들쭉날쭉했고 일 못하는 날엔 동네 돌며 폐품이라도 모아 팔려고 온종일 발품 팔아야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렇게 애써 버는데도 수입은 늘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우리 넷은 전세는 엄두도 못 내고 월세집을 떠돌며 지냈답니다. 그러다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한 건 제가 은행 들어가 꼬박 5년 모은 적금 찾은 다음이었어요. 동생은 그때 한창 공부할 나이라 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생은 대학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돈 문제로 대학 포기하는 사람은 저 하나였으면 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우리 가족은 늘 제게 미안해했죠. 그렇게 벌어서 제게 못 쓰고 집에 다 보탠다면서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 자기들은 있고 남들처럼 제가 사랑받으며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 인생도 너무 중요하지만 점점 나이가 드시는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역시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는 거의 한 달에 15만 원 남짓의 생활비를 빼면 모두 적금에 털어 넣었어요. 그렇다 보니 옷은 언제 샀는지 촌스럽게 그대로였고 가방도 그냥 빨아서 쓸 수 있는 에코백을 들곤 했는데 그래서 솔직히 저와 어울려주는 동료는 거의 없었어요. 다혜 선배 빼고요. 효진 씨 점심 먹었어? 점심시간 다 끝나가는데 저는 그냥 이따 간단하게 초코파이나 먹으려고요. 바쁘기도 하고 점심엔 별로 식욕이 없어서요. 자기 또 점심값 아끼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지 말고 나랑 가서 얼른 김밥이라도 먹고 오자. 나도 대출 상담 손님이 이제 가서 점심 못 먹었어. 저는 진짜 괜찮은데 내가 살게 김밥이 얼마나 한다고. 자기 그러니까 삐쩍 말라서 유니폼도 태가 안 나잖아. 그러지 말고 나 혼자 먹는 거 싫어서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할 말도 있고 선배는 그렇게 괜찮다는 저를 끌고 은행 건물 1층에 있는 김밥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김밥과 라면을 시켜서 얼른 먹자고 했는데 눈앞에 음식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한 게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자 다혜 선배는 그런 저를 보고 웃으시며 김밥 한 줄을 얼른 더 시키셨는데요.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 남들은 은행 다니면 일찍 끝나고 좋은 줄 알지만 우리처럼 중노동하는 사람들이 어딨냐. 난 하도 돈 냄새 맡으니까 집해보는 것도 싫더라. 왜요? 저는 좋은데. 저는 은행에 있는 돈이 전부 내 돈이면 좋겠어요. 자기 진짜 돈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 하고 싶은데? 집도 사고, 동생 대학도 보내고,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돈만 있으면 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내가 볼 땐 자기 지금 모은 돈으로 지금 말한 거 절반은 할 수 있겠다. 안 돼요. 그럼 돈이 없어지잖아요. 저는 진짜 많이 모아서 야금야금 쓸 거예요. 진짜 못 말려. 그러다 시집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결혼하는데 돈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데 그냥 꼭 해야 하나 싶긴 해요. 뭐 돈보다 더 좋은 사람이면 모르지만요. 그래도 다행이네. 절대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니까. 그럼 내가 누구 좀 소개해도 될까? 사람은 괜찮고 자기랑 좀 비슷해. 저랑 비슷해요? 그렇다고 자기처럼 1,000원 한 장 쓰면서 벌벌 떠는 건 아니고 허튼 짓 안 하고 돈 귀한 줄 아는 여자가 좋대. 그래서 내가 자기가 딱 생각났지. 근데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동생 대학도 보내야 하고 부모님 지내실 작은 집이라도 장만하는 게 먼저라서요. 그거 다 하면 자기 나이는 몇이니 그냥 편하게 연애나 해보라고. 분명 남자도 못 만나봤을 거 아냐? 남자 만나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럼 그냥 만나만 봐. 사람이 어떻게 돈만 모으고 사냐. 연애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리고 살아야지. 그럼 나 약속 잡는다? 저는 솔직히 선뜻 내키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저 혼자 쓰는 15만 원도 턱없이 부족한데 거기에 남자까지 만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도 여자라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사람인지 만나만 보자고 생각했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밑으로 남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밑으로 여동생이 있었고 홀어머니랑 살아서 자기가 실질적인 가장이라 그 사람 역시 돈이라면 간절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서로 가치관이 비슷했고 대화도 잘 통했는데 태어나 이렇게 제 마음을 오해 없이 알아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장장 연애 5년 만에 둘이 돈을 모아 결혼을 하게 됐고 저희는 허례허식 없는 소박한 결혼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양가 형편이 서로 비슷하게 어려워서 공평하게 어느 쪽에서도 지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몰랐던 것도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서운할 처지가 못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둘은 결혼을 하기 위해 둘이 똑같이 돈을 모았는데 그 돈으로 결혼식도 전셋집도 그리고 혼수 장만도 해결했어요. 물론 전세 보증금은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월세가 아닌 전세로 가게 된 것이 둘 다 기뻤네요. 시어머니는 제가 은행에 다니는 게 좋으셨는지 처음 뵀을 때부터 저에게 잘해주셨고 크게 부딪히는 일이 없어 저는 결혼은 잘한 편이라고 자부했어요. 그즈음 남동생도 대학을 마쳐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에 있는 번듯한 직장에 다녔고 기특하게도 저에게 이제부터 부모님 생활비는 자기가 책임진다며 결혼했으니 자기네들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살라고 했어요. 야, 그래도 너 장가 가려면 돈 모아야지. 모으면 되지. 그리고 시집 갔으면 그만이지. 무슨 친정까지 생각하냐? 그럼 매형이 싫어해. 그래도 엄마 아빠 노후는 시끄러워. 내가 장난이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누나 덕에 대학도 무사히 나왔고 이만큼 벌고 살아. 이젠 내 차례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알아? 뭐가 미안해? 누나만 고생했잖아. 공부도 잘했는데 대학도 못 가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남들처럼 쓰고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 누나 꿈 있잖아. 한강 보이는 고층 아파트. 그거 꼭 사. 저는 동생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사실 그 꿈을 갖게 된 건 어른이 되고 난 후였는데
그냥 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이룰 수 있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동생이 그렇게 말하니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가진 건 고작 비상금 3천만 원이었고 못해도 30억은 넘을 텐데 언감생심. 그야말로 꿈 같은 얘기였죠. 그런데 자기야, 자기 혹시 주식 같은 거 좀 하니? 주식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모험 같은 거 안 해요. 저는 그냥 안전한 적금 부어서 언제 목돈 만드냐? 사실 나도 주식은 좀 불안한 것 같아서 할 엄두도 안 냈는데 이거 봐봐. 내가 자기라서 특별히 보여준다. 선배는 저에게 핸드폰을 열어 자신의 주식 계좌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저는 봐도 아무것도 알 수 없었고 선배는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금액 있잖아. 나 이거 1,000만 원 넣었는데 1억 됐다네. 그렇게 나요. 와,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내 말이 내 친구가 주식해서 대박 났거든. 그래서 내가 걔 따라다니면서 공부 좀 했지. 근데 주식이란 게 잘 알면 모험이 절대 아니야. 와, 선배 좋으시겠다. 좋지. 여긴 앞으로 더 오를 거야. 자기 전기차 알지? 앞으로 전기차 사업이 뜰 거라서 회사만 안정적이면 절대 안 망해. 자기도 해라. 제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저희 그이 주식한다고 하면 벌벌 뛸 거리요. 이렇게 좋은 정보를 줘도 못 먹네. 내가 자기가 하도 돈돈 하니까 알려주는 거야. 이제 애도 낳고 집도 사려면 돈 필요하지 않아? 그야. 그렇지만 대출 받아서 하면 결국엔 그 대출 갚느라 허리도 못 펴. 생각 좀 잘해봐. 자기 성격에 비상금 정도는 있을 거잖아. 내가 결혼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여자는 무조건 뒷주머니가 있어야 해. 저는 선배의 말을 듣고 고민이 됐어요. 모험하는 것 같아 괜한 짓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가 확실한 곳이면 이것도 기회가 되지 않을까. 선배의 통장을 봐서인지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선배가 원래 다른 사람에게도 무언가 권하거나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텐데 말로는 자기도 어려웠던 때가 있어서 저를 보면 자기 어릴 때를 보는 것 같아 도와주고 싶어진다는 선배의 마음을 알기에 믿음이 가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남편을 만난 것도 선배 덕이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를 하자 생각했어요. 선배는 비상금으로 남편 몰래 하라는 식으로 말했지만 신혼이라 그런지 그런 비밀을 만들고 싶지 않았죠. 무엇보다 혼자보다는 둘이 고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저녁을 먹으며 남편에게 얘기를 꺼냈고 남편은 제 얘기를 듣더니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 누님도 참 괜한 소리를 해서 그런 거 하지 마. 내 주변에도 주식했다가 손해본 사람이 한둘인 줄 알아? 게다가 그 비상금 자기가 힘들게 모은 거라며 그러다 한 방에 더 날아가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 그건 그런데 확실하다고 하니까 고민이 되네. 글쎄 선배는 1,000만 원 넣고 1억이 됐다고 하잖아. 자기는 혹하지 않아? 전혀. 어쩌다 한 번 터진 걸로 그렇게 혹하면 안 돼. 자기 그러다 큰일 난다. 그래도 혹시 알아? 우리도 돈 벌 수 있을지. 만약에 목돈 되면 우리 집 얻을 때 받은 전세 보증금 대출 다 갚을 수 있잖아. 됐네요. 가만 보니 자기 그거 엄청 하고 싶구나. 그럼 나는 모르겠다. 당신 돈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어차피 자기랑 내가 모은 돈은 안 건드릴 거잖아. 그야, 그렇지. 그건 곰곰이잖아. 그럼 한번 해봐. 한 100만 원 정도 까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후회라도 없지. 남편은 주식 투자는 무조건 손해를 본다는데 삼가고 신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상의하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는 점점 주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죠. 그래서 다음날 선배에게 말해 주식 계좌를 만들었고 선배가 말한 곳에 난생 처음 주식 투자를 했어요. 손이 어찌나 벌벌 떨리는지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선배의 조언에 따라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매일매일 확인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딱 한 달이 됐을 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식을 확인했는데요. 글쎄 제가 산 주식이 올라서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조금 못되게 올라 있었어요. 어찌나 놀랐는지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선배는 그 사이 자기는 더 큰 돈을 벌었다며 이참에 큰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 역시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태어나 처음으로 모험이라면 모험을 해보기로 했고 가지고 있던 남은 비상금까지 주식 투자에 털어 넣었는데요. 물론 이걸 누구에게도 권장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워낙에 선배의 정보가 정확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거였죠.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를 몇 번 하던 주식 수익은 3달 만에 1억이 넘었고 저는 너무 놀라 꿈인가 제 몸을 꼬집어 봤어요. 직장인이 1억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꿈인가 생시인가 보고도 믿을 수 없더라니까요. 이제까지 돈을 은행일 보면서 눈곱만큼 많이 봤지만 이렇게 보는 1억은 그 기분에서부터가 남달랐고 저는 기쁜 마음에 선배에게 고맙다며 점심까지 거하게 샀는데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남편 역시 믿을 수 없다며 제 핸드폰을 보고 또 보고 몇 번씩 보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어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 선배가 그러는데 아직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선배 친구가 빼지 말라고 했대. 정말 여기서 더 오른다고? 야, 이거 꿈 아니지? 저에게 주식 투자를 말리던 남편은 갑자기 수익이 확 불어난 제 주식을 보고 자기가 더 좋아서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갈망하던 돈을 한순간에 번 저는 그 돈으로 어떤 행복을 살 수 있을까? 행복한 고민에 빠졌는데요. 그때는 그게 저에게 독이 될 거라는 걸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무슨 일인지 남편이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시댁에 다녀온 남편은 심각한 얼굴로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쩐지 뭔가 예감이 설명할 수 없지만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저기 명주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하네. 정말요? 아가씨, 아직 결혼 생각하기엔 좀 어리지 않나요? 그래도 뭐 좋은 사람 만나면 일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어머님 뵙고 온 거야. 그런 일이면 나도 부르시지. 그게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그 매제될 사람이 치과 의사라고 하는데 뭐. 와, 우리 아가씨 능력 있네. 근데 그쪽 집에서 좀 과하게 뭘 원하는가 봐.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명주한테 혼수 얘기를 벌써 하나 보더라고. 거기에 예단은 그냥 돈으로 달라고 했대. 1억. 뭐 1억? 1억이 누구 이름도 아니고. 그렇게 받으면 절반은 돌려주고. 아니 그냥 시집 보는 조건으로 1억 현찰로 달라고 했다나 봐. 세상에 그 집도 진짜 너무한다. 아무리 아들이 치과 의사라도 그렇지. 아가씨 걱정이 많겠네. 아직 돈도 얼마 못 모았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내 동생은 그 남자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울고불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도 그럴 여유는 없잖아. 그렇다고 대출받아 도와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자기야, 우리가 왜 대출을 받아? 자기 주식 수익 난 돈 있잖아. 우리 그 주식 팔아서 그걸로 도와주자. 뭐라고?
아니, 왜 아가씨 시집 가는데 그 돈을 써야 해? 그럼 어떡해? 당장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설마 자기 돈이라고 내 동생한테 주는 거 아까워? 자기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입장에선 좀 그렇지. 내가 이 돈 모은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뭘 모아? 주식 투자로 한 방에 불린 거잖아. 아니, 여기에 들어간 3천만 원은 내가 정말 힘들게 모은 거야. 투자금이 3천만 원이나 됐으니까 1억이 된 거지. 자기 그 말은 좀 서운하다. 가족들끼리 힘들 때 도울 수도 있는 거지. 지금 내 돈을 가리자는 거야? 내 동생 그 돈 없으면 시집 못 간다니까. 자기는 내 동생이 돈 없어서 결혼 못 했으면 좋겠어? 아니, 왜 나한테 화를 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아니지. 자기는 내 동생 결혼한다고 자기 돈 달라고 하면 좋다고 줄 수 있어? 그리고 다른 일도 아니고 자기 결혼 문제인데 자기가 해결해야지. 그 남자는 뭐라는데? 자기 집에서 1억 달란다고. 그 돈을 자기 집에 주라고 해. 지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돈이 없으면 이 결혼이 엎어진다는 게 중요하지. 자기네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냐? 난 자기가 내 말 들으면 알겠다고 그러자고 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게 돈 얘기에 선을 하냐? 정말 실망이다.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어. 아가씨는 안타깝지만 그 돈은 못 해줄 것 같아. 진짜 너무한다. 나는 처지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내줄 거야. 자기 그렇게 안 받는데 자기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냐? 다른 사정이면 몰라도 이번 일 같으면 난 내 돈이 더 소중해. 설마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나 주식으로 돈 번 거 말한 거 아니지? 남편은 제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방 알 수 있었죠. 남편이 이미 제 주식에 대해 모두 다 말했다는 것을요. 남편과 한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았는지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나다 상민이한테 얘기 들었지? 나도 상민이한테네 얘기 들었다.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막막할 때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저기 어머니 아직 그 일이랑 얘기 중인데요. 저는 그 돈 못 드려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이건 사람 인생이 달린 일인데 너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저도 제 인생에 걸린 일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아가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예, 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못 봐서 그러지. 지금 명주 난리도 아니다. 이 결혼 못하면 확 죽는다고 난리야. 옆에서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다니까. 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깟 돈 때문에 갈라놔야겠어? 그러니까 왜 그게 제 돈이어야 하는 건데요? 무슨 말씀을 더 하셔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계속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대화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아 최대한 정중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몇 번이나 전화를 다시 하셨고 저는 달리 할 말이 없어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서운한 듯 토라져 집을 나가버렸어요. 보나마나 시댁으로 간 듯 보였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불편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시누이 결혼 자금으로 피 같은 돈을 내어줄 수는 없었어요. 솔직히 시누이에게는 좀 불만이 있었거든요. 시누이는 자기 집이 가난한 게 싫다면서 버는 족족 자기 치장하는 것에만 돈을 썼어요. 보아하니 친구 카드로 명품을 덥석 사서 매달 친구한테 이자까지 더해 돈을 갚는 모양이었고요. 생각부터 자기는 있는 집에 시집가서 구질구질한 자기 집은 있고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떠들고 다녔는데 어찌나 말투도 싸가지가 없던지 제가 딱 싫어하는 타입이었어요. 거기에 한술 더 떠
신우이는 저에게 결혼 전임에도 불구하고 신우이 짓을 하려 들었고 저를 보면 당연한 듯 용돈도 달라고 대놓고 말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지 어떻게 돈이라면 벌벌 떠는 오빠랑 다르게 동생은 저럴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어쨌거나 저는 달라는 용돈을 단 한 번도 준 적은 없었어요. 친했다면 조금이나마 줄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그런 무례한 신우이의 행동에 뭐라고 하지 않아 일부러 더 주기 싫었어요. 저라도 싫은 건 싫다는 표를 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필 지금은 결혼 문제로 엮여서 골치가 아프게 됐는데 어쨌거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신우이 결혼에 돈을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네요. 그러자 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지 한 번은 남편도 없이 시어머니와 신우이가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고 처음엔 제 기분을 살피며 살살 돈 얘기를 꺼내더니 제 태도가 달라지지 않자 둘 다 본색을 드러냈어요. 예, 그래 아깝지. 내가 놀아도 아까울 것 같다. 근데 사람은 멀리 봐야 한다. 우리 딸이 그렇게 좋은 집에 시집을 가면 너희는 날 모른 척 하겠어? 맞아요, 언니. 그리고 그 돈 그냥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이 치과 의사인데 제가 그거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언니 믿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모험은 하지 않는 편이라서요. 예, 너 지금 내 딸 결혼 자금 빌려주는 게 모험이라는 거냐? 그렇게 안 봤는데 무슨 애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우리 명주가 남이야? 네 시동생잖아. 신우이가 지금 곤란한 상황인 거 뻔히 알면서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 돈 없으면 우리 명주는 결혼도 못해. 넌 내 딸이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꼴을 보고 싶어? 어머니 그 얘긴 저한테 할 말이 아니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걸 요구하는 그 집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 화를 낼 곳은 제가 아니라 그쪽 남자 집 아닌가요? 언니, 그 사람 의사예요. 언니는 의사 집에 시집 갈 때 1억 3천에 간다는 말도 못 들었어요. 1억이면 진짜 검사한 거라고요. 그리고 언니가 돈이 있는데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이러지. 우리가 괜히 그래요? 언니, 그 돈 처음 저한테 주는 거 싫으시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주세요. 언니 직원이니까 뭐 조건 좋게 빌릴 수 있잖아요. 은행이 뭐 백화점이에요? 직원 할인받게? 저희도 똑같아요. 그리고 막말로 아가씨가 이자랑 원금 내실 거예요? 설사 그러신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제가 아가씨 씀씀이를 몰라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디서 감히 미네 딸한테 그런 말을 해. 너 시집살이 하고 싶어서 환장했어? 어머니야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일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그 돈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저희도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살 순 없잖아요. 집도 사고 제 동생 결혼하면 결혼 자금도 보태려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건데. 어머, 웃겨. 언니 진짜 말 이상하게 한다. 자기 동생 결혼 자금은 해주고 제 결혼 자금은 못 해주겠다고요? 언니, 우리 집에 시집 온 사람이에요. 그럼 누굴 챙겨야 할까요? 막말로 그 돈도 언니가 다 모은 거 아니고 절반 넘게 공짜로 생긴 거잖아요. 나 정말 그 사람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가씨야말로 정 그러면 아가씨 이름으로 대출 받으세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리고 이 종잣돈은 제가 지난 5년 동안 입고 싶은 거, 못 입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겨우 모은 돈이었어요. 아가씨는 한 달에 15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면서 모은 거라고요. 시끄러워. 너는 너고 내 딸은 내 딸이야. 정말 말고
내 아들이랑 계속 살고 싶으면 그 돈 내놔. 당장. 엄마, 진정해. 그리고 언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나 본데. 언니는 그 믿는 돈이 언제까지 오를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한 방에 벌 수도 있지만 한 방에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언니는 분명 성품이 고약하니까 그 돈 다 잃고 후회하는 날 오겠네요. 네, 후회해도 아가씨한테는 못 져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저는 돈을 내놓으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이성을 잃고 말았어요. 강도도 아니고 아무리 사람이 돈이 궁하고 궁지에 몰렸어도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저에게 1억을 뺏겠다는 듯 무섭게 저를 다그치셨고 옆에서 시누이는 제가 벌을 받을 거라고 저주하는데 그걸 그냥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만 돌아가라고 두 사람을 억지로 떠밀었는데 그러자 자기들은 돈 주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간다고 버티는데 정말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일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왔고 이 모습을 보고서는 어이없게 저에게 무슨 짓이냐며 자기 식구들을 감싸는데 편없는 사람 서럽다고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야, 정말 치사하다. 사람이 돈 있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냐? 왜? 돈 좀 생기니까 나나 우리 식구가 우스워 보여? 그래, 내 말이 바로 그 말이다. 시댁에서 달라고 하면 그냥 내고 내놓을 것이지. 무슨 꿈말이 그렇게 많아? 제 동생 결혼 자금에 보탠다고 누구 맘대로? 넌 이제 우리 집 식구야. 결혼하면 넌 니네 친척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거라고. 돈도 없는 구질구질한 친정 식구. 뭘 시집까지 와서 챙긴다고 유별인지. 참말 말고 너 그거 처분해서 내 딸 줘라. 나 분명히 말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씩씩거리면서 시누이와 저희 집을 나갔어요. 그러자 남편은 저처럼 돈에 환장한 여자와는 한 집에서 못 산다고 자기 짐을 싸더니 자기 식구들을 따라 나갔는데 그때는 오히려 남편이 나간 게 고마웠어요. 저도 사실 남편에게 이번 일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계속 같이 있으면 싸움만 커질 게 분명했는데 저렇게 알아서 나가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제 속은 부글거렸고 그저 제 돈에 침 흘리며 달려드는 남편과 남편 식구들이 기생충처럼 느껴져 화가 났어요. 제가 정말 너무한 걸까요? 만약 시어머님이 돈이 필요하신 상황이거나 어디 아프셔서 병원비가 필요한 거라고 하면 저는 아쉬워도 돈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일도 아닌 시누이 시집 가는데 제가 왜 돈을 내놓아야 하는지 그들의 논리가 저를 자꾸만 화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점심을 먹으며 선배에게 고민을 털어놨어요. 선배는 그러자 제게 왜 뒷주머니 차고 있으라니까 남편에게 말했냐고 제 잘못도 있는 거라고 말했고 이미 지나가 버린 일 탓할 수는 없으니 그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주식도 조금씩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어지는 주식을 보며 이 돈을 빼야 할지 계속 넣고 있어야 할지 몰라 마음만 조급해졌는데 돈을 벌어 무척이나 행복했지만 그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반갑지 않았지만 전화를 받았고 남편은 제 생각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눈치더군요. 어떻게 생각 좀 해봤어? 주식 확인하니까 떨어지고 있던데. 그거 봐. 그냥 지금이라도 있는 거 빼고 명주 도와주자. 싫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 그리고 나 주식 뺄 생각 없어. 그거 빼고 갖고 있으면 자기랑 자기 식구들 나 들들 볶을 거잖아. 다 까먹는 한이 있어도 나 주식 안 뺄 거야. 야, 너 진짜 독하다.
돈에 환장했다는 말이 너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이래서 주식이 무서운 거라니까. 똑똑히 들어. 내 동생 결혼 엎어지면 그건 다 내 탓이야. 내 동생이 결혼 못하고 잘못되면 그럼 내가 너 절대 가만 안 둔다. 뭐라고? 아니, 당신도 그렇고 당신의 가족은 나한테 왜 그래? 막말로 그 돈은 자기들이랑 상관없는 돈이잖아. 그런데 왜 상관도 없는 돈에 집착하면서 나한테만 돈에 환장했다고 하는 건데? 나 주식으로 돈 벌면 번듯한 우리 집 사려고 했어.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대출 받은 거 다 털려고 했다고. 물론 남으면 진석이 결혼할 때 보태주고. 그게 잘못이야? 그래, 잘못이지. 우리 집이야 천천히 사면 되고 거기에 내 동생 결혼은 왜 끼는데. 당장 결혼할 내 동생이 있는데 넌 결혼 계획도 없는 내 동생이 더 중요하냐? 그래, 나도 내 동생이 더 중요해. 내 동생은 나 결혼하면서 집에 신경 쓰지 말라면서 집 생활비까지 책임지고 있어. 근데 자기 동생은 어때? 맨날 주제도 모르고 명품이나 바라고. 내가 미쳤어. 그런 자기 동생한테 1억이나 주게. 됐다. 정말 너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생각 바꿀 거 아니면 연락하지 말자. 나 당분간 집에 안 갈 거야. 그 집 대출 명의도 내 앞인데 내가 치사해서 거기 살겠냐? 남편은 그렇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살고 있는 집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전세자금 대출 명의가 제 앞인 건 맞았어요. 대출 한도가 아무래도 제가 높아서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걸 가지고 치사하게 나온 건데 정말 황당했어요. 결혼하고 같이 산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5년이나 만난 남자인데 사람이 이럴 수 있나? 저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식구들에게 막말을 듣는 저에게 단 한 번도 제 편에 서주지 않는 남편에게 서운한 건 말로 다 하지 못할 정도였죠.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을 소개해준 선배와 술을 마시며 남편과 시댁에 대해 마음고생하고 있는 사실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선배는 혀를 차며 그럴 줄 알았다는 듯 말했어요. 돈 앞에서 안 변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모르긴 몰라도 자기도 변했을걸. 전에도 말했지만 자기도 잘못 있어. 물론 그 사람들이 더 문제 있지. 왜 시작부터 것들은 그렇게 경우가 없을까?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이사 간 뒤로 시댁 식구들이랑 맨날 싸운다. 내가 무슨 돈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있는 줄 아나. 걸핏하면 빌려달라고 하고 큰 돈 나갈 일 있으면 나더러 내래. 내가 아주 미치겠어. 언니도 그래요? 진짜 사람들이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돈이 무섭다는 거야.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지. 그러려면 혼자 숨겨놓고 몰래 티 안 나게 써야 해. 돈 앞에 사람 변하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다. 자기도 알잖아. 로또 맞은 사람들 하나같이 불행한 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행복해야지. 왜 다들 그렇게 인생이 망가지는지. 저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중심 딱 잡아. 내가 소개한 사람이라 할 말 없지만 이미 엎어진 물. 자기라도 흔들리지 말고 버텨. 고마워요, 언니. 그리고 이런 말해서 죄송해요. 선배 때문에 결혼도 했고 돈도 벌었는데 이런 소리나 하고 있네요. 나는 사실 불안했다. 그래도 괜찮아. 자기는 돈 귀한 줄도 알고 무서운 줄도 알잖아. 저는 선배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제정신이 돌아와야 할 텐데 하는 생각과 동시에 계속 저런다면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괴롭히는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굳히고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반갑지 않게도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신발도 채 벗지 않았는데 시누이가 성큼성큼 제가 들어오더니 제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순간 술 냄새가 확 풍겼는데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제가 휘청거렸네요.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미쳤어요? 그래, 미쳤다. 너 때문에 내 결혼 엎어졌어. 어때? 속이 시원해?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나한테 1억만 줬어도 난 사모님 소리 듣고 편하게 살 수 있었다고. 아가씨,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원하는 대로 결혼 못해서 속상한 건 알겠는데 왜 저한테 그래요? 그렇게 뺨을 맞는데 남편이란 놈은 저를 노려볼 뿐지 동생을 말릴 생각을 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있는 힘껏 시누이 뺨을 쳤어요. 그때는 이미 저도 이성주를 놓은 상태였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디서 감히 자기 딸에게 손을 대냐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고 시누이는 저에게 발길질까지 하는데 남편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일그러진 표정으로 구경만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집안 물건들을 그들에게 던져버렸죠. 그러자 제가 던지는 조명과 신발 등에 맞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저에게 돌았냐고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그러는데 내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 결혼이 나 때문에 엎어졌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처음부터 편하게 살 생각으로 주제도 모르고 시집 가려고 했던 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하나 보네요. 엄마, 저 하는 소리 좀 봐. 네가 나한테 돈 빌려줬으면 나 행복하게 결혼했어. 네가 내 행복을 깬 거라고. 너 책임져. 앞으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라고. 그래, 내 딸 인생 내가 망쳤으니까 네가 평생 내 딸 돈줄 대주고 살아. 알겠어?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내 딸의 능력 있어서 의사 남자를 데려왔는데 그럼 시집은 네가 돈 좀 줄 수 있는 거지. 기어코 내 딸 혼사를 막아. 네가 그러고 너 온전하게 살 줄 알았어? 너 지금 애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 줄 아나? 매일 술로 버틴다고. 내가 그 꼴을 보고 있으면 속이 타서 죽겠어. 이게 다 내 탓 때문이야. 그리고도 내 잘못 없다고 떠들 거야? 그 입을 확 찢어버려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너 이리 와. 엄마 그만해. 뭘 그렇게까지 해. 그리고 너도 그렇다. 난 정말 자기가 이렇게 독한 년인 줄 알았다면 결혼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야. 나나 우리 식구가 얼마나 부탁을 했냐. 그런데 그걸 손에 꼭 쥐고 내놓지를 않으니 진짜 독하다. 독해. 나중에 내가 아파도 돈 아까워서 그냥 죽으라고 하겠다. 너한테는 가족이 돈보다 못하잖아. 아, 무서워. 그래 놓고 자네 가족은 아주 끔찍해요? 결혼하면 우리 식구는 내 가족 아니냐? 난 이번에 진짜 너 다시 봤다. 넌 분명 돈 때문에 천벌 받을 거야. 그래,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아. 너 죽으면 내가 보란 듯이 팍팍 써줄 테니까.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남편이라는 놈이 저런 말을 자기 와이프한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식구한테 끔찍한 건 제가 아니라 자기면서요. 저는 고맙게도 그 말을 듣고 1분 1초라도 빨리 저 새끼랑 갈라서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있어 고민하고 있던 제가 등신이고 정신 빠진 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잘라낼 건 잘라내기로 다짐했죠. 그래서 들고 있던 핸드백을 손에 움켜쥐고 남편 놈 대가리를 세게 후려쳤어요. 야, 너 이거 폭력이야. 너 내가 가정폭력을 신고한다. 그래 해. 제발 좀 해주라. 지금 자기 식구 싸고 도는 게 나야. 너지? 똑같은 잡소리도 들어주는데 한계가 있어.
어쩌면 식구들이 가족 아니랄까봐 똑같이 거지 근성이냐? 나야말로 이런 집안이고 이런 인간 줄 알았다면 결혼 연애도 안 했어. 돈에 환장했다고? 난 적어도 나나 너 우리 잘 사는 걸 1순위로 생각했어. 근데 넌 아닌가 보네. 지랄하고 있네. 우리 오빠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날 1순위를 생각하겠냐? 머리가 그렇게 나쁜데 은행에서 일은 어떻게 하냐? 그리고 원래 너처럼 무식하고 고집센 기집애는 맞아야 하는 거야. 신우이는 그렇게 또다시 손을 번쩍 들고 제 앞으로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젠 맞을 이유가 없기에 그 손을 간단히 잡아챘고 술을 얼마나 먹은 건지 휘청휘청한 게 조금만 힘을 줘도 픽하고 쓰러지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마침내 속에 담고 있던 말을 정성껏 해줬네요. 야, 너 말 똑바로 해. 내가 너보다 3살이 많아. 어디서 반말 찍찍이야? 이게 아가씨라고 대우해주니까 자기가 정말 애기인 줄 아네. 야, 내가 진짜를 한번 말해볼까? 너 그 남자 사랑하지 않았어. 그 남자도 너 사랑하지 않았어. 둘이 그렇게 좋아 죽는데 그깟 돈 때문에 깨진다고? 야, 로미오와 줄리엣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그렇게 좋아 죽겠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하면 됐잖아. 왜 나한테 지랄인데? 쟤는 조금도 손해보고 싶지 않다는 거지. 그 남자도 딱 너 같은 거야. 그렇게까지 네가 욕심나진 않았던 거지. 그런데 이걸 내 탓이라고? 그렇게 자기 최면 걸면 내 한심한 현실이 좀 나아져? 야,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너 계속 이렇게 살잖아? 그럼 너랑 똑같은 남자랑 결혼하든가 아님 계속 이렇게 닥쳤던 개인 마냥 팽당할 걸.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현실을 자각하고 돈이라도 모으란 말이야. 한심하고 등신 같은 게 꼭 그렇게 인생을 살아. 신우이는 제 말에 상처받은 듯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래서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가 저를 무섭게 노려보며 자기 딸을 안고 달랬고 남편은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 저에게 한 소리 했죠. 지금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너 지금 내 동생 울려? 진짜 나한테 이혼당하고 싶어 환장했어? 너는 참 좋겠다. 돈 때문에 이혼이나 당하고 내 인생은 뭐 있냐?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설교질이야. 내 동생이 어디가 어때서? 당장 사과해. 웃기고 있네. 사과? 내가 가만 보면 저것도 정상은 아니야. 널 거르지 못하고 결혼까지 한 나도 미친년이고 지금 사태 파악하게 좀 안 되나 본데. 내가 너한테 이혼당하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이혼당하는 거야. 나라고 너랑 살고 싶겠니? 이 꼴을 봤는데. 그래서 진짜로 이혼을 하자고? 그래, 사실이 꼴 보기 전에 이미 마음 굳혔어. 이런 기생충 같은 사람들하고는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아. 기생충?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감히 내 새끼들한테. 어미가 그러니 새끼들이 뭘 보고 자랐겠어요? 돈에 환장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그쪽 새끼들이네요. 야, 너 이씨, 우리 엄마한테까지 그렇게 함부로 할래? 좋아, 이혼해. 나도 너같이 염치 없는 년이랑 더는 살기 싫어. 근데 그건 아니야. 결혼하고 형성된 재산은 이혼하면 반반씩 나누는 거. 내 주식도 나랑 결혼하고 수익 난 거니까 반은 내 몫이야. 나는 좋지. 그 돈으로 나는 새 출발하면 되니까.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근데 알려면 똑바로 하라. 정말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이 될 것 같아? 그 종잣돈이 누구 돈인지 벌써 잊었어? 그래, 법으로 하자. 어차피 내가 말해봤자 너 안 믿을 거잖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고. 나는 이혼하면 땡큐야. 그래, 행복한 상상 많이 해. 그리고
이 집은 네가 전에 말했던 대로 네 명이니까 내 식구들 데리고 꺼져. 이제 계약금이랑 잔금에서 내 목 절반 챙겨가고 싶으면. 남편은 제 말의 순간 계산을 하는지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는지 술에 취해 울고 화가 나서 악을 쓰는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제 명의의 집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남편 놈 역시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았는데요.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절반, 제 주식의 절반을 자기 몫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누가 들어도 남편의 주장은 억지였죠. 당연히 이혼 소송의 결과는 저의 승리였어요. 결혼할 때 남편이 보탠 절반은 다시 남편에게 줘야 했지만 남편이 탐낸 주식의 수익은 애당초 결혼 전 저의 비상금에서 나간 것이 확인되니 남편 놈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근무하는 은행에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던 시누이의 사건과 시어머니와 시누이 거기에 남편까지 합세해 제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뜯어내려 한 점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어 저는 1,000만 원이라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자 남편 놈은 자기는 억울하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판사님 앞에서 소리를 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더 명확히 알았어요. 돈에 환장한 인간은 저놈이라는 걸요. 그냥 자기도 중심 잘 잡고 제 편에 섰다면 자기도 저와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자기 복을 자기 발로 찬 남편 놈이 불쌍했어요. 하지만 더는 어떤 미련도 없던 저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부모님과 동생은 제가 그런 마음고생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걸 몰랐기에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리고 제 동생은 남편 놈을 찾아가 한바탕 한 모양인데 속으론 좀 시원했네요. 역시 이럴 땐 핏줄밖에 없나 봅니다. 그 뒤 제가 정신없이 이혼하고 일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꽤 필요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 주식도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한 번은 얼마나 더 떨어졌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확인을 하니 정말 놀랍게도 7천만 원까지 까먹었던 주식이 13억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자 어디서 또 제 주식에 올랐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 놈은 자존심도 없는지 저를 다시 찾아와 매달리기 시작했고 저는 정말 그 꼴도 보기 싫었어요. 자기야, 미안해. 내가 내 동생 일로 잠깐 정신이 나가 있었어. 내 식구는 자기 하나인데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엄마랑 명주가 하도 옆에서 사람을 들들 볶으니까 눈에 뭐가 씌웠나 봐. 이제 나 정신 차렸어. 우리 5년 연애할 때 좋았잖아. 서로 비슷한 구석도 많고 잘 통하고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자기 편 안 들어서 정말 미안해. 주식 많이 올랐지? 정말 그때 돈 뺐으면 어쩔 뻔했냐. 이렇게 많이 오를걸. 나 이번에도 자기한테 안 했잖아. 역시 나한테는 자기밖에 없구나 생각했다니까. 내가 나쁜 말해서 미안해. 다 잊어주라. 내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잘할게. 내가 자기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 버리지 말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왜? 주식이 더 올랐다고 하니까 배 아파? 근데 지금 생각하니 참 고맙다. 이렇게 주식도 오르고 이혼해서 더는 당신이랑 당신 식구들을 안 엮어도 되잖아. 그때 지금처럼 올랐어 봐.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그때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 눈이 어땠는지 알아? 살인도 할 것 같더라. 내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다시 너란 놈이랑 살 이유는 없잖아. 좋게 말할 때 꺼져. 신고하기 전에 왜 회사에다가도 소문 한번 시원하게 나게 해줘? 남편 놈은
제가 한 말이 무섭기는 했는지 꼬랑지를 내리고 다신 찾아오거나 연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르니까 집을 내놨고 이사까지 친정 식구들과 같이 큰 집으로 했는데요. 꿈에 그리던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저는 따뜻한 물 잘 나오고 곰팡이 없는 새 집이 정말 좋았어요. 부모님도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저는 너무 행복했죠. 어릴 때부터 바라던 저의 꿈이었으니까요. 어릴 땐 이런 게 하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저는 부자가 아니라 걱정 없이 따뜻한 곳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다는 걸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런 기쁨은 돈으론 절대 못 사는 건데 전 우리 가족 지키는 방법이 돈이라 믿어버렸던 것 같아요. 전 이제 주식으로 투자한 거 다 정리하고 다신 주식은 안 하기로 결심했어요. 떨어질까 불안한 것도 싫고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더 바라다간 누가 말한 것처럼 뒤늦게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전 지금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전 여전히 은행원으로 일하고 선배는 다른 곳으로 발령나서 사실 좀 쓸쓸하긴 한데 이젠 쪼들리지 않고 저한테도 쓰면서 남은 인생 행복하게 보내고 있답니다. 외국어 배우기도 하고 해외도 나가고 생애 처음으로 필라테스도 등록했는데 최고의 투자는 바로 내 자신한테 하는 거란 걸 느끼는 요즘이에요. 전 요즘 정말 기쁘답니다. 이 기쁨이 오래 이어질 수 있게 전 최선 다해 살아가고 싶어요.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순 없잖아요. 특히 결혼하면 다 안다 여긴 배우자한테 실망하는 일이 꼭 한 번은 생기는데 그래도 그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결혼한 그 순간부터 당신 가족은 당신과 혼인한 그 사람이란 걸요. 서로 아끼고 보듬어주는 마음. 전 그게 없어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라도 기회가 온다면 그런 좋은 결혼하고 싶네요. 앞으로 제가 그런 좋은 인연 만나길 바라며 저의 얘기를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늘 기쁘시고 좋은 분들과 좋은 순간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